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제가 요번에 입찰을 하려고 했던 이 물건이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제가 낙찰을 받아도 판매했을 때 그 수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입찰을 하지 않지만, 이 물건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재건축서 있죠? 재건축 물건이 맞고요. 2020 타경 862번, 네, 이 사건 번호고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2.5평 정도, 그리고 건물 면적은 대략 한 2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감정가가 2,97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자, 1979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고요. 13분의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죠. 79년에 지어졌으니까 40년도 넘은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 같은 경우는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여기도 고등학교, 중학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코오롱 하늘채가 있고, 이편한 세상, 삼성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 있고, 그 아래 롯데캐슬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두산 이브, 그리고 삼성 레미안, 그리고 더샵.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권 이 성남 아파트와, 그리고 여기 황실 아파트라고 있고, 여기에 또 작은 아파트 단지와 여기도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역을 하나의 아파트 재건축 구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공사 선정됐고요. 건축심의 통과했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을 받아서 분양 신청하는 단계까지 가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20 타경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마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이 감정가가 지금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 끝에고요. 뭐 사실 이 주택의 컨디션은 상관없죠. 오히려 이렇게 오래됐고 낮은 층일수록 재건축했을 때 그만큼 사업성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고,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타이밍에 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건물 등기를 한번 볼게요. 그냥 요약본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명과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형제지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분도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찾아보니까, 자, 과거에 경매로 또 이렇게 가족이 아닌 분들하고 엮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등기부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10년에 강제 경매로 매각됐고, 2009년에도 그랬고, 네, 2020년 4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분들이 껴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이분들께 따로 판매 의뢰서, 그러니까 매매 의뢰서를 보내가지고 내 지분을 사겠냐라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는 재건축이 됐고 확정적인 수익이 눈앞에 보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내가 낙찰가를 받은 이상의 현재 평가 금액에서 나누기 13분의 2를 하면은 제 가치만큼 이 사람들에게 팔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분들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한 개의 온전한 아파트를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재건축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지금 시세는 어떻냐면요, 이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세는 대략 3억입니다. 3억에서 3억 2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보시는 것처럼 시공사 롯데 포스코 건설이 시행하고 있다라고, 시행자 선정이 됐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식 인가가 받으려고 하는, 네,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식 인가 때 한번 통과가 되면 오르겠고, 관리 처분 되면은 그때 또 한번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이때는 지금 3억인데 이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4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돈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여기 우방 라일락 아파트 175세대, 황실 108세대, 그리고 여기 옆에 성남하고 남도 아파트, 이렇게 4개의 단지를 하나의
한 6, 700세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조사를 했고요.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아도 단기 매도를 하면 보통 7, 8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도 돈이 남긴 남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러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포기를 하고 제가 방금 조사했던 이 내용들을 모두 지금 공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계산했던 이 계산 이걸 보시면요. 지금 이 최저가에서 지금 이게 온전한 물건으로 본다면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이 1485만원이 13분의 1이죠. 그러면 1485 곱하기 13 하면 지금 대략 1억 9천 정도 되네요. 1억 9천.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죠. 1억이 올랐고 현재 3억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이고 그 이상 되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최저가와 이 낙찰가 그리고 현재 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판매가가 지금 3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가장 낮은 금액을 잡았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금액을 제가 잡았습니다. 네 여기 매매 보면은 3억 2천도 있고 하지만 3억짜리로 잡았습니다. 여기 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사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팔거나 온전한 물건으로 경매로 매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2,970이라고 했을 때 제가 낙찰가를 3,300만원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가 지분이 4,600만원이에요. 3억 기준으로 13분의 2는 4,6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서 최저가와 이 판매가 사이의 금액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4천만원에 쓰겠다. 그럼 600만원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600만원의 그 시세 차익은 내가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건 향후 계속 올라가요. 향후 최소 뭐 5천만원에서 1억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관리 처분 정도 받았을 때 경매 신청을 한다거나 너무 빨리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마시고 내 사업시행 인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공유물 분할 청구나 아니면은 내 지분을 한 5, 6천만 원에도 충분히 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낙찰가를 3,300에 받으면 취득세가 아마 이 낙찰가 대비해서 이 공시지가는 이미 1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300에 사면 한 400만원 정도가 취득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투자 금액도 그래서 3,696만원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익이 919만원인데 취득세를 빼면 1,31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1,315만원에 70% 이렇게 잡았을 때 70% 잡으니까 9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95만원의 차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벌어도 저는 괜찮은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가와 판매가 지분 사이에서 내가 이 낙찰가를 내 수익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한 3천 이걸 내가 확실히 낙찰받아서 가져가겠다 3,800 적으면 보시는 것처럼 차익은 좀 줄어들고 투자 금액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현재 판매가 지분은 4,600만원이라는 시세보다는 대략 한 8,9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최저가와 현재 판매가 지분을 이 중간에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3,800만원 낙찰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00만원이 그러면 13분의 1이 되겠죠. 1,900만원 곱하기 13 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2억 4,700에 이 집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보다 저렴하게만 낙찰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더 볼 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다른 어떤 경매지에는 조회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재건축이 거의 확정된 이런 사업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무조건 100% 넘게 써야 하겠고 저는 3천 중반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더 써야 할지 잘 예상가지 않지만 또 어떤 그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일괄 매각, 공유물 분할 판결된 사례가 있었고 조합 설립 인가 2018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기 지금 공유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공유자 우선 신고를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그래서 이걸 제가 입찰을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들어올 확률이 좀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아직 살아 있다는 거, 헛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아파트 지분 이런 것 중에 개발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는 건 인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분이라는 거는 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주인이 같이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우선 매수 신고권을 하지 않길 기도하면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